네, 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9월의 첫 월요일이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는데요. 절기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아침 저녁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정말 가을이 왔다 이렇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근데 올 여름만 하면 참 덥기도 더웠고 유난히 탈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 여름 특히나도 탈이 많았던 우리의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말 올여름 너무 더워서 이 계절이 네. 언제 지나갈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요. 네네. 무더위로 인해서 이 무더위가 남긴 상처들이 우리 식탁에 좀 고스란히 남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 장 보러 가면 예. 채소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부 채소값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채소의 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제가 최근에 이거 봤습니다. 요즘 그 모든 채소에 앞에 금자를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금금치라고 불리는 시금치. 네, 네, 많이 맞습니다.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를 보면요. 예. 시금치 소매 가격이 1kg당 38,986원을 기록해서 1년 전인 14,658원의 2.65배로 나타났고요. 네. 평년 가격 12,450원과 비교하면 무려 3.13배 오른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마트나 시장 가면 이 시금치 한 단 이렇게 한 네. 단씩 팔잖아요. 예. 한 단의 가격이 한 9,000원 가까이 되는 어휴. 곳에 한 단이면 그런 정말 수준이죠. 뭐 한 묶음, 한 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시금치엔 선뜻 손이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김밥에 시금치를 안 넣는 곳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네. 김- 아니, 김밥에 시금치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뭐 오이로 대체하거나 이런 예. 가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식당에서는 반찬에 이제 시금치를 내놓지 않겠다, 반찬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아. 그만큼 비싸졌다는 거죠. 시금치 무침 좋아하시는 분들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금치만 문제가 아니죠. 다른 채소들도 지금 폭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보면요. 예. 무의 경우에는 개당 4,03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네. 2,904원보다 1.38배, 평년 2,012원보다는 2배 오른 수치고요. 배추는 포기당 8,311원으로 지난해 6,559원을 아주 크게 웃돌았는데 평년 가격이 4,665원인 것과 비교하면 1.78배 오른 겁니다. 네, 왜 요즘에 어머니들이 장 보기가 겁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네요. 올여름 폭염으로 정말 사람도 고생이었잖아요. 온열 질환자 수도 뭐 최대를 기록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농작물도 정말 이 폭염에 직격탄을 맞았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가뭄이 심해서 이렇게 땅이 쩍쩍 갈라진 모습을 보면 이 농심에 타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맞아요. 올여름 농민들의 마음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농산물은 폭염에 의해서 일소 피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이 햇볕에 강한 햇볕에 데이는 현상이거든요. 일소 피해가 아주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람 피부도 이렇게 햇빛에 타게 되고 빨갛게 이제 화상을 입게 되잖아요. 이와 네. 마찬가지로 농작물도 햇볕에 이렇게 그을리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화상을 입은 부분이 까맣게 변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거죠. 뭐 일소 피해뿐만이 아니라 아예 말라 죽는 고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또 수확을 앞두고 있고 농민들의 마음, 이 상처받은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소나 고사 피해뿐만 아니라 뭐 농작물들의 그 어떤 발효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햇볕이 강하면 왠지 좀 농작물이 잘 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그렇지 네. 않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되면 오히려 성장이 더디고요. 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결실, 열매도 잘 맺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예. 역시 아까 사람 피부처럼 농작물도 타는 것처럼 우리 사람만 더위를 먹는 게 아니었네요. 네. 이렇게 농작물 피해도 심각한데 가축의 경우는 어떤가요? 가축으로 오면 상태가 조금 더 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동물은 아무래도 이 사람처럼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 갔더니 젖소가 더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유 생산의 공급에 좀 차질이 빚어졌다라고 안내를 붙여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실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실화입니다. 네, 워낙 실제로. 덥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해가 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젖소의 경우에는 이 너무 덥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유방염과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좀 낮아지고요. 사람도 더우면 입맛이 떨어지다
말씀드렸듯이 이 젖소도 사료를 잘 먹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유량이 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네. 덩치가 큰 젖소일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몸집이 클수록 체내의 열 발산량이 커서 고온에 대해서 취약하게 되고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위험성이 생기는지 저희가 뭐 푸드톡톡 시간에 예전에 살충제 달걀 이야기할 때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가축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gat혀 있는 축사 안에서 자라는 가축들은 오중이나 또 말도 못하고 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젖소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드렸는데 예.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의 경우에도 사육 온도가 25도씨를 넘게 되면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사료 섭취량이 줄게 되고 성장도 그만큼 더딥니다. 번식, 그러니까 뭐 숫소의 경우에는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번식 장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네. 아까 덩치가 큰 가축일수록 이제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하셨는데 돼지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돼지는 신체적으로 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 땀샘이 퇴화했고요. 그리고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에 열을 발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래서 성장이 더뎌지고 폐사하는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납니다. 돼지 외에도 온몸이 다 털로 덮여 있는 닭도 네. 문제가 네. 심각하겠죠. 닭은 어떤가요? 닭도 이제 털이 많으니까 더위에 취약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닭도 이제 체온을 조절하는데 오로지 호흡으로만 의존을 해요. 그래서 아하. 호흡으로 체온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예. 체온이 올라갈 경우에 이제 과호흡으로 인해서 체내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이제 질병에 취약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심할 경우 폐사하는 비율도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예. 네,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인명 피해 그리고 또 경제적인 피해가 얼마인지부터 저희가 집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농작물과 가축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네요. 네. 게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폭우 그리고 태풍까지 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뭐 비 소식 들리는 곳이 많았고 사실 타이밍이 조금 더 이제 비가 좀 일찍 왔으면 물론 이렇게 많이 오는 거는 당연히 피해를 오겠지만 좀 네. 타이밍도 좀 정말 수확을 앞둔 상황에서 오게 돼서 피해가 컸는데요. 올해 비 피해는 과수 농가 그리고 벼 재배 농가에 아주 치명적이었고요. 하우스가 뭐 물에 잠긴다거나 벼가 물에 잠겨서 수확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네. 이런 피해들도 잇따랐습니다. 당장 이 밥상 물가도 걱정인데 사실 이게 계속 피해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 농가에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피해를 본 거를 뭐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일부 할 수 있다면 이런 과수의 영양제를 좀 공급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피해를 보는 것에 면역력을 좀 키워주는 방법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축사에 뭐 너무 더울 때 냉방 시설을 추가로 공급을 한다거나 혹은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를 이제 보충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는데 예. 완전히 사실 되돌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농가 차원에서는 더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조금 출하 시기를 앞당겨서 시장에 내놓는다거나 예. 아니면 정부는 이제 수급 안정을 위해서 가격이 폭락한 농산물을 이제 다 수매를 해서 시장에 푸는 정책도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유통업계에서는 이제 추석 선물 구성을 좀 바꾸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떡해요? 예를 들면 뭐 비싼 사과나 이런 과일을 대체해서 귤과 같이 공급이 좀 안정적인 과일로 뭐 선물 세트 구성을 바꾼다거나 이런 자구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올 추석에는 이런 피해들로 인해서 과일 선물 세트 구성도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또 예약 판매 예약률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좀 불안하니까요. 네. 이제 소비자, 농가 모두 좀 추석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먹는 문제는 참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건데요. 방금 설명해 주신 대책들 완전하지는 못해도 이런 대책들로 조금이나마 불안해진 밥상 물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